안녕하세요, 스카이워커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 토요일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어젯밤에 요 앞전 방송에서 너무 흥분해서 헛소리를 좀 했네요. 예. 자, 오늘 이 가격 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박살났습니다. 쭉 잘 오른다 싶더니 한 방에 몰아치네요. 역시 비트코인답습니다. 자, 지금 그 비트코인 시간봉 차트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 가격이 쭉 올랐죠. 쭉 올랐다가 어제 하루 만도 아니죠. 몇 시간 만에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3.2%인가 떨어진 것 같던데 여기 지금 가격이 1억 4,600에서 마지막에 종가가 보통 그러니까 1억 4,100 정도, 그러니까 한 500만 원 떨어졌으니까 3.2% 정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가격은 약간 다시 박스권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게 떨어진 게 보시면 이게 어젯밤 21시가 어젯밤이라고 방송 날짜로 말씀드리겠는데 2월 21일 11시에 시작해서 05시 거의 6시간 만에 떨어진 거죠. 6시간 만에 3.2%를 폭락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면 장난이 아니야. 와. 자, 오른다고 어제 막 이게 뭐 투자를 지금 하시라 막 이런 헛소리를 제가 찍었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이럴 줄은 몰랐네. 자, 그럼 우리가 알아는 봐야겠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을까? 무슨 이유로? 자, 뉴스를 약간 찾아보니까 저도 어젯밤에 이게 뭐 11시 떨어질 때까지 또 몰랐는데 자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떨어졌더라고요. 저 오른 것까지만 보고 잤었거든요. 자, 일단 뉴스를 보면은 여기 찾아놨는데 여기 그 뉴스 보니까 바이빗에서 해킹 사건이 있었나 봐요. 바이빗이라는 회사에서 비트코인 거래소인가 뭐 지갑에서 지갑 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해킹이 발생해서 이것 때문에 원래 이제 해킹이 발생한 거는 그 비트코인은 아니고 이더리움. 저 회사의 그 개인 이더리움 지갑이 해킹을 당해갖고 가격이 얼마였지?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해킹 얘기만 나오는데 플랫폼이 공격을 당해서 이렇다.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떨어지면서 결국 그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을 한 거예요. 같이 이더리움이랑 그 비트코인이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자세히 뉴스가 안 나와서 가격 떨어진 것만 나와서 이거를 제가 물어봤죠, 그록한테. 이건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 처음에는 그록한테 이 딥서치로 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바이빗 해킹에 대해서 한글로 답하라 그래 조사를 시켰더니 조사를 처음에 잘해요. 이렇게 보시면 시작해서 뭐 이렇게 그래서 조사 시작하고 그다음에 정보 정리하고 URL 확인하고 여기서 뭐 이렇게 에러 발생했네. 자기 혼자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쭉 해킹이 아니고 쫙 분석을 해서 리서치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한 몇 단계죠 이게 처음 시작해서 15 소스니까 하나 둘셋 16단계를 쭉 거치면서 쭉 다 합니다. 여기 보면 뭐 또는 한국어로 해킹 당했어 가짜카페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래서 다 하고 나서 결과를 쭉 내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이비트 해킹 사건 이러면서 바이비트 또 휴달로 돌아다녀 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버린 거예요. 자, 그록스3 베타입니다. 베타. 아직 정식 버전 아니고 오류가 많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한국어로 제가 뭐 대답하라 해서 그런지 오류가 딱 나버리네요. 그래서 이게 딥서치로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딥서치 말고 그냥 일반 모드로 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원래는 영어로 쭉 하는 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그래서 봤는데 그 바이빗에서 해킹된 게 뭐냐? 바이빗 해킹된 게 뭐냐? 금액으로 치면 14억에서 15억 달러의 상당의 이더리움 및 관련 토큰 중 지갑 중 하나가 도난당했다. 이게 지금 역사상으로 가장 큰 해킹 사건이래요. 그 앞전에는 6억 2,400만 달러 한 번 했었고 6억 1,100만 달러 한 번 했었고 해서 두 개 합친 것보다 더 많죠. 예, 가장 큰 해킹 사건이었고 아무튼 여기 보면 뭐 어떻게 해킹했다는 건 나오는데 이미 그 40만 1,000개 이더리움 코인을 빼돌려 갖고 이미 다른 걸로 다 바꿨대요. 다른 걸로 다 교환해 버렸대요. 누가 했느냐? 자, 누가 했느냐 보니까 제일 유명한 예전에도 한번 암호화폐를 해킹한 적이 있는 북한이 지금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 지목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닌데 얘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해킹한 방법 자체가 예전에 다른 걸 해킹할 때 썼던 방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그룹이 이전에 기록된 전술과 일치한다 해서 일단은 이 그룹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거고요. 뭐 여기 보면 21일 이더리움 가격 3% 이상 하락했다. 이렇게 비트코인 1% 하락했다 그러는데 1% 하락 아닌데 3.2%인가 제가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도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네. 쭉 떨어진 거 보니까 거의 폭이 뭐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근데 이더리움은 빠르게 회복하네요. 벌써 여기까지 반 떨어진 거에 반을 회복했는데 왜 비트코인은 회복 못하는 거지? 비트코인은 지금 아직 떨어진 갭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한 4분의 1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보시면 회복이 되게 더딥니다. 이더리움은 빨리 회복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해킹 사건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제가 이 돌리고 있는 O3 미니가 이걸 잘 방어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습니다. 투자 상황판인데 어제 분명히 0.22였죠 플러스.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69입니다. 벌어놓은 거 뭐 0.22는 고사하고 마이너스 1.69를 떨가본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그래서 지금 거래 내역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 아까 보셨지만 그 하락 시작점이 11시거든요. 11시부터 시작해서 하락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일 11시에 하락 시작했네요. 21일 11시니까 이게 9시. 그 이때쯤은 벌써 시간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거기랑 이게 시간 타임라인이 좀 틀리나? 한국 시간으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 일단 보면은 일단은 그 11시 이건 제가 12시에 거래해서 그때 12시 거래도 샀어요. 30%를 사고 그 다음 3시에도 사고 그 다음에 6시부터 팔기 시작하네요. 팔고 그러니까 그러면 6시에 팔았으니까 6시면 언제죠? 11시에 시작해서 6시면 요때네요. 요때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 이게 다 떨어지고 올라가는 시점에 또 팔았는 것 같은데 팔고 해서 여기서 다 팔고 다시 사고 지금 그래도 홀드하고 그러면 이 분명히 최소한 3시 이때쯤이면 벌써 반 이상 떨어졌었거든요. 3시면 벌써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그러면 뭐 이마에 떨어졌으니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어 안 하고 또 샀네요. 3시에도. 그 다음 6시 돼서 그때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6시 돼서 왜 팔았는지 한번 이유를 보면 되겠죠. 자, 6시에 팔았던 이유를 보니까 여기 뉴스에 벌써 이때쯤 뉴스에 바이빗 해킹 뉴스가 올라왔던 모양이네요. 부정적인 시장 심리가 그때 주가 하락 위험 단계에 있다. 이미 그때 BTC 포지션이 85%였어요. 이때 30%를 매도하네요. 이미 그 가격이 반 이상 떨어졌는데 이게 6시 팔았을 때 신호니까 그러면 그 앞전 거도 한번 볼까요? 6시 팔기 전에 6시 때는 다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때 팔았으니까 3시는
3시는 요쯤이니까 가격이 반 정도 떨어졌을 때네요. 이때니까 3시 거를 한번 이유를 볼까요? 이때도 그 전 뉴스가 나왔는가? 지금 이 밑에 이거는 이 뭐냐면 제가 좀 편하려고 달아놓은 건데 딥시크 딥시크를 이용해서 그 딥시크하고 채팅하는 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 번역을 제가 시키는데 좀 느리네요. 딥시크가 요새 딥시크가 성능이 그 서버 성능이 요새 불안정해서 이런 게 보면 느립니다. 자, 이게 3시가 떨어지는 반쯤 떨어졌을 때 그때 얘기인데 여기는 아직 여기도 보니까 바이비트 해킹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이미 뉴스를 검색을 했네요. 뉴스가 올라 있었던 상황인데 이미 뭐 그때 11시에 뉴스가 바로 떴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뉴스를 받는 상황이고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잠시적인 반등 가능성을 얘기하고 반등 예상된다. 그러니까 바이비트의 해킹의 그 위험, 그 강도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약간 떨어지니까 올라갈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 걸로. 추가 매수했거든요 이때. 이건 뭔 말이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 사용해서 추가 비트를 매수하는 것이 전체 평균을 좋은 것을 보입니다. 아무튼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의 그 강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홀드가 한 상태이긴 하고 계속 쭉 팔았다가 또 샀어요. 샀다가 아마 이 산 게 오늘 22시 15분 오후 3시니까 오후 3시쯤 되겠네요. 22시 오후 3시 22일 오후 3시쯤 되겠네요. 반등을 좀 한 상태니까 다시 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1.69%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AI가 방언을 하긴 하는데 늦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반응은 이 마켓의 반응은 순식간인데 뭐 한 템포 늦죠. 물론 그 거래가 제가 뭐 3시간 텀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긴 한데 이때쯤 이미 이 3시 거래할 때 바이빗 사건을 이미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지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그만큼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AI는 그냥 일시적인 반감이다. 일시적인 폭락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가격이 쭉 올랐단 말이에요. 이만큼 쭉 올랐으니까 이거 떨어진 거는 일시적인 그 뭐라 해야 되나 이 상승분에 대한 일시적인 그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난다. 잠깐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거다. 그래서 더 산 거예요. 더 산 거.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이 바이비트 사건이 엄청나게 여파가 크기 때문에 쭉 떨어진 거니까 이런 걸 캐치를 못하는 거지 AI가. 뉴스도 뭐 뉴스 타이틀만 읽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타이틀도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킹 사건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다 타이틀의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걸 일시적인 그 하락으로 보고 그냥 더 추가 매수를 해버린 거죠. 상승할 거니까. 그 전에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일시적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근데 더 떨어지니까 그냥 팔기 시작한 거죠. 더 떨어지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3시 이후 6시부터 팔았거든요. 세 번에서 팔았는데 22시 12시까지 쭉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계속 판 거예요. 반등하고 있는데 팔아버린 거죠. 가만두면 되는데 오히려 그걸 팔아버렸네. 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지금 AI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무리 없이 반응을 하는데 이런 뉴스나 어떤 특정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를 방어를 못 해요. 보니까 제가 이런 경우를 몇 번 겪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때도 폭락을 한번 했잖아요. 이때라든가 이때도 훅 떨어졌. 근데 뭐 이번만큼도 아니에요. 솔직히 떨어진. 여태도 안 떨어졌죠. 이렇게 쭉 떨어진 거, 이런 거 이렇게 떨어진 게 몇 번 되거든요. 여태도 좀 그렇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낙폭은
가장 크네요. 보니까 떨어진 거에 비하면 뭐 또도 좀 많이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특정 뉴스나 뭐 지표 때문이 아니고 특정 뉴스나 이슈 때문에 떨어진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폭락하는 경우가, 이때도 폭락을 했었고, 이건 그냥 한 시간봉 안에서 폭락을 해버렸으니까 이런 식의 폭락이라든지 이런 걸 못 잡아내는 거죠. 쭉 가다가 뉴스 하나 빵 터지니까 빵 이렇게 떨어지는데 AI가 그에 반응을 못해요. 반응을. 물론 뭐 시간 거래를 하면 달랐을까라는 생각 좀 하긴 하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그 패턴을 봐서는 예전에 다른 AI도 그랬었고, 이런 식의 그 특정 뉴스나 이슈 때문에 폭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드를 잠깐 볼까요? 이 제 코드인데, 자동 메모 코드인데, 제가 예전엔 그걸 보통 AI한테 보통 이렇게 스탑로스를 몇 프로에 걸지를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3%에 걸어놨잖아요. 근데 아까 떨어진 게 AI 판단하는 게 2점 몇 프로가 떨어진 거로 판단한 거예요. 2점 몇 프로 떨어진 시점에서 3%까지 떨어졌으면 아마 스탑로스 걸어서 다 팔아봤을 건데, 2.3%까지밖에 안 떨어지니까 여기까지는 스탑로스까지는 안 건 거죠. 뭐 그랬든 간에 너무 이 하락폭이 크니까 결국은 저도 그 전에까지 제가 손실분의 한 5분의 1을 복구를 했었는데 다시 원상 복구돼 버렸어요. 다시 10%가 됐어요. 전체 마이너스 손실분이 마이너스 손실분 전체 10%가 돼 버렸는데, 그때는 그 올라갔을 때 어제까지 요거 사건 있기 전까지 쭉 올라갈 때 손실분의 한 5분의 1은 복구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시 다 날려먹은 거예요. 너무 아깝죠. 예. 얘가 빨리 판단해서 쭉 팔아버렸으면, 다 던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이 코드를 짰긴 짰어요. 단계별 손실 방지 매도라고 해서 이걸 해놨었는데, 그 현재 그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이게 있거든요. 저 상태를 조회하면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으면 그때 그 보유한 비트코인의 평균 구매 단가가 있어요. 그게 업비트에 있거든요, 내역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을 계속 모니터를 하고, 그 차이가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 원래는 제가 그걸 원래는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 매도 처리하도록 자동으로, AI하고는 상관없이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 매도 처리하도록 제가 코드를 짜놨었는데, 예전에 그 전에, 지금은 그 강제 매도는 빼놨단 말이에요. 강제 매도 코드는 왜 그랬냐면, 자꾸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사고 파는 게 횟수가 는다는 거죠. 얘가 그때 저한테 제시하기로는, 자꾸 약간 떨어졌고 팔고 하니까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안 팔고 좀 있으면 다시 복구하는데, 살짝 감소했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네가 살짝 떨어졌을 때 팔아버리니까 그거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게 그 반성문의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걸 뺐어요. AI가 알아서 만약에 뭐 그 프로테이지를 스탑로스를 선을 지정해 놨으니까 그때는 팔겠지라고 빼놨는데, 이거를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에. 그래서 이때는 조건이 그냥 간단하게 평균 구매 단가랑 현재 비트코인 가격만 비교해서 몇 프로 떨어지면 팔아라 이렇게만 하는데, 조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비트코인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가격이 1시간 봉 안에서 만약에 한 1%까지 떨어지면 보유 물량에 갖고 있는 물량의 반을 팔고, 만약에 1.5% 1%도 그런데 0.5%는 너무 금방 할 건데, 오늘 떨어진 게 3.2%, 제가 보니까 3.2%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게 바이비트 사건 때문에 떨어진 게 최고 거기 떨어지기 전에 고가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 마지막 종가까지 보니까 한 3.2% 정도 되던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면 적당할 것 같네요. 1%에서 만약 1%까지 떨어지면 보유한 비트코인의 반을 팔고, 만약에 2% 떨어지면 그 다시 나머지 분량의 반을 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어를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나오고, 방어를 안 하니까 저는 AI가 뭐 방어를 해줄, 왜냐면 스탑로스가 있으니까. 근데 스탑로스를 제가 3% 잡아놓다 보니까 3%가 안 되면 얘가 그 방어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 AI가 판단하기로는 2. 몇 프로라고 지금 판단을 해버리니까 3% 안 됐으니까 안 파는 거죠. AI는 AI대로 돌리되 그 손실 방지 코드 안에서 강제 매도를 좀 해놔야지만 이런 식의 폭락에 대해서 방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한 1% 정도 떨어졌을 때, 만약 이게 3%라고 보면 1% 정도 떨어졌을 때 반이라도 팔았으면, 보유 물량의 매수 안 하고 반이라도 팔았으면 지금 정도의 그 마이너스는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그런 부분인 거죠. 이게 그냥 살짝 그 상승하다가 보통 이게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정된 구간에서 만약에 1% 떨어졌는데 팔아버렸다, 그럼 아깝죠.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다시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인데, 그때 팔아버리니까 다시 매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깝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될지가 궁금하죠. 그냥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그렇게 단순하게 짜면, 그런 조정된 구간에서까지 그냥 다 팔아버리면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짜야 될지가 좀 고민이긴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 조정인지, 아니면 이런 특정 이슈나 뉴스에 따른 그 하락인지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단순 조정이면 놔두면 되는데, 그다음 이슈에 대한 하락이면 그 이슈가 뭐 강도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좀 하락폭이 틀리긴 합니다만, 뭐 그러면 뭐 이슈에 대한 하락 같으면 조정보다는 더 많이 떨어지는 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되나 좀 고민이긴 하네요. 이걸 뭐 이 단순한 코드로 그걸 다 잡아내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대로 뭐 한 1%에서 반을 팔고, 만약에 내가 내 지금 비트코인 보유분이 한 50% 이상이거나 그럴 때는, 뭐 50% 미만이면 솔직히 크게 뭐 손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손실 비율이 낮을 수 있으니까 AI한테 맡긴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 비트코인 보유분이 50%를 넘어선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1% 떨어지면 반을 팔고, 나머지 또 1% 떨어지면 뭐 반을 팔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지금 AI한테 명령을 줘놨던 게 스탑로스를 거는 게 3%로 걸어놨잖아요. 이걸 그냥 1%로 걸어놓으면 되겠네죠. 1% 떨어지면 그냥 팔아라. 그러면 1% 떨어지면, 아까도 똑같은 경우인데, 조정인 경우에도 1% 떨어지면 팔면 아까 안 되니까, 여기다가 명령어를 좀 단기 조정인 경우에는 뭐 3%까지 떨어지면 팔아라, 이렇게 뭐 적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명령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령 자체를. 그래서 AI가 그걸 뭐 지켜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3% 때문에 저렇게 하락을 했어도 안 팔았으니까, 그걸 하락 그 폭을 줄이고 대신에 조건을 좀 달아놓고, 그렇게 스탑로스 조건을 좀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짜고 어떻게 짜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이런 상황이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해서, 제가 이 앞전 방송에서 설레발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뉴스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줄 몰랐어요. 더군다나 지금 뭐 이더리움은 회복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이더리움 자체는 해킹당한 건 이더리움인데, 회복도 이더리움이 빠르죠. 벌써 이더리움 같은 경우면 떨어진 거에 반은 회복했거든요. 올라왔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반을 회복 못했어요. 3분의 1 정도도 지금 회복할까 말까인데,
해킹은 이더리움에 당했는데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진? 물론 뭐 같은 암호화폐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해킹되면 어차피 지금 보니까 개인 지갑을 턴 거거든요. 개인 지갑을 턴 거니까 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지신 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비트코인 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제가 어제 이걸 해놨었죠. 가상거래.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럭투로 하고 있는 가상거래입니다. 그럭투로 지금 가상거래 하는 건데 보시면 21일 23시니까 그 가격 떨어질 때거든요. 21일 23시 맞네. 11시니까 요때 그 뉴스 나오고 바이비트 사건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는 그때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뉴스 데이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뉴스로는 몰라요. 지금 여기 이 그럭2에서 받는 정보는 일봉 데이터랑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지표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투자 원칙, 투자 전략까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단순히 보면 지수만 보고 한 거예요. 지수만 보고 투자 이렇게 한 건데 지수만 보고 한 거에서는 지금 처음 그러니까 21일 23시니까 이때겠네요. 요때 21, 30시 폭락하기 그때 그 시점에 투자 판단은 뭐냐? 그때는 항상 그전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이 그럭2도 뭐 사라고 나왔죠. 50% 바이.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대충 읽어보니까 제가 그 이동평균선 투자법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지금 올려줬더니 거기에 거의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위로 뚫고 지나가서 이는 골든 크로스로 해석되며 매수 순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샀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2시 11시하고 2시 11시하고 2시 3시간 간격으로 했는데 2시에는 홀드 3스테이지로 판단하고 하락 추세를 본 거죠. 그 23시 여기 22일 2시 같으면 21일 2시 같으면 몇 대거든요. 요때니까 떨어졌죠. 단기선이 쭉 그러니까 장기선 밑으로 뚝 떨어질 때 요때거든요. 요때니까 요때는 하락 신호로 바꾼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냥 매도는 하지 않고 그냥 홀드만 한 걸로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 다음이 05C는 요때죠. 다 떨어졌을 때 이마이 뚝 떨어졌을 때 이때니까 이때도 팔았네요. 보니까 이때 판 걸로 나와요. 50%.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50%를 샀잖아요. 그 산 거에 반을 판 거죠. 맞죠? 그 산 거에 반을 판 거니까 하락 추세,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나와 있는 3스테이지로 판단하고 하락 추세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BTC의 50%를 매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다음이 22일 8시니까 8시가 되면 22일 8시면 요때거든요. 다 떨어지고 반등했을 때 요때는 3시간 동안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다시 매수를 합니다. 바이 20%. BRW 700만원 갖고 있는 것 중에 20%인 걸 추가로 투자한다. 상승 추세의 시작을 예고하는 6스테이지로 전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다음 거래가 11시 같으면 11시니까 또 다시 조금 떨어졌을 때죠. 11시 살짝 떨어졌을 때, 이때는 11시에는 홀드
다시 홀드를 했네요. 다시 하락 추세 시작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추가적인 가격 변동을 지켜보면서 다음 스트레이트 전환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그룹2는 제가 그 이동평균선 투자법이라고 투자 전략을 하나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철저하게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보면 지수 지표들 얘기 MACD 그다음에 기본적인 지표가 있거든요. MACD 그다음에 RSI 그다음 뭐였지 하여튼 이 지표가 있는데 그 얘기도 하긴 하는데 철저하게 지금 이동평균선 투자 전략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거래가 그러니까 11시는 홀드고 그 다음에 22일 2시 22일 2시니까 2시면 2시 여기네요. 14시 살짝 오를 때 살짝 반등해서 오를 때 22초에서 오늘 팔았네요. 셀로 3스테이지로 확인하고 하락 추세로 판단을 했네요. 매도 포지션 차이 났다. 그 다음에 17시 22일 17시면 요때 거의 횡보가 오실 때니까 가격이 크게 변동 없이 횡보가 오실 텐데 17시 다시 홀드. 여기 골든 크로스도 없고 뭐 스테이지가 4스테이지로 보고 있고 안정 하락 추세를 나타낸다 이렇게. MACD 그 분석에서 세 개 MACD가 모두 상향하지 않는다. 6스테이지로 전환되거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기 기다린다. 철저하게 지금 보니까 이동평균 투자법의 거래 그 전략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22시 오늘 22일 20시 같으면 요때네요. 요때 거의 행보하고 있는데 지금 요 마지막에 좀 오른 거 그 전에 여기거든요. 자, 요때도 홀드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보면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제시했던 이동평균선 투자법 전략 그 내용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거기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 내용 거기 있는 그 내용에 딱 맞춰서 투자하고 또 팔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보면 뭐 딱히 못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 지금 그 수익률 얼마인지 나타내는 게 없네요. 그걸 코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거래하고 나서 수익률이 얼마다,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다라는 이걸 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 수익률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그룹2거든요. 그룹2 API를 이용해서 다시 짜는 걸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그대로 한 거예요. 다른 거 수정한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뉴스 데이터도 없고 빠져 있고 나머지도 그다음에 그 지표들도 보조 지표도 기본적인 거 3개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빼버렸어요. 이건 그냥 그때 간단하게 빨리 짠다 그래서 그 3개만 넣고 딱 돌린 건데 제작한 건데. 근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여기 전체적인 이 수익률이 지금 표시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일단은 그 수익률이 표시되게 코드를 조금 수정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나서 계속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돌려보면서 한 며칠 돌려보면 지금 O3 미니랑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돌리고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히 뭐 완전히 못한 것 같지도 않고 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같이 그 약간 수익률 표시하는 거 코드 수정하고
이 중단했다가 수익률 표시하는 걸로 하고 코드 좀 수정해서 다시 시작하고 그거를 며칠 동안 한번 지켜보면 돼. 그래서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그록2란 말이에요. 그록3가 지금 API가 아직 안 열렸는데 그록3는 그록2보다 성능이 월등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오히려 지금 그록3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자 요거 코드 수정하는 거는 좀 이따 보여주고 그 전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미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제가 이 가상 거래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이거거든요. 트레이드 히스토리 그록.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 21일부터 나오죠. 바이, 홀드, 셀, 바이, 홀드, 셀 이렇게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리전 나오고 BTC, KRW, 프라이스, 버추얼. 이거는 뭐 가상이도 아니라 그런 얘기인데 중요한 게 여기 지금 그게 없네요. 이건 지금 보유 그거고 프라이스고 여기는 그게 없네. 수익률 그게 없네.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걸 갖고 그 스트림릿에서 이 표를 보고 거기다 수익률도 확인할 수 있게 한번 그렇게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요번에도 그 그록3한테 한번 시켜볼게요. 이 그록으로 한 거니까 그록3한테 시키는데 이 채트로 가서 뭐 딥시크 서치나 싱크 다 빼겠습니다. 빼고 그냥 기본 모드로 하겠어요. 기본 모드로 코드를 짜는데 자,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그냥 막 시켜볼게요. 일단 자, 일단은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여기 넘겨주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넘겨주면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unexport text encoding이네. 그러면 그냥 시킬게요. 이름을 알려줘야겠죠. 그래, 코드 넣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모듈이 자 벌써 다 짰습니다. 속도는 진짜 빠르다니까. 그러기 속도는 진짜 빠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파일을 뭐라고 이름 하나 채워야겠죠. 파일에서 저장을 일단은 뭐 파일 오류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바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스트림릿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run 실행하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실행하는 파일명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쓰시는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이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기본 브라우저가 지금 크롬으로 되어 있거든요. 크롬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으로 저기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쭉 해서 이렇게 하면 보여지고요. CSV 다운로드 있네. 원래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요거 누르면 다운로드거든요. 자 일단 놔두고 그러면 지금 수익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CSV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지금 그룹한테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운로드 됐잖아요. 그러면 그룹한테 이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전달을 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첨부해서 CSV는 올라가겠지.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안 올라가도. 자, 첨부한 파일은 근거로 수익률 계산을 해서 앞에서 수익률 나왔네. 마이너스 1.42 손실 났네요. 손실 났네. 자, 그러면 calculate profit 함수 추가해서 거래 내역을 추적해서 추적 코드는 뭐 잘 짠 것 같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스트링릿 하실 때는 지금 스트링릿을 방금 열었잖아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열었잖아요. 코드 수정하실 때는 그냥 놔두시고 그냥 닫지 마시고, 항상 이거 끄실 때는 끄는 걸 먼저 알려드려야겠구나. 끄실 때는 브라우저를 닫지 마시고 그냥 여기 명령어에서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스탑이 됩니다. 이 실행을 계속 돌고 있거든요. 스트링릿이. 그러면 스탑이 되고, 스탑 됐은 거 확인하고 꺼주시면 됩니다. 브라우저를 끄면 이게 종료를 못 시켜요. 브라우저 먼저 꺼버리면 여기서 스탑이 컨트롤 C로 해도 스탑이 안 걸리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스탑 컨트롤 C 해서 스탑핑 이거 확인하시고 브라우저를 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복사한 거 다시 다 넣어주고요. 자, 그럼 다시 이걸 저장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본 거래 데이터 수익률 분석. 여기 한 번 거래했을 때마다 수익률을 토탈 밸류를 계산해서 거래할 때마다 자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보여주네요.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초기 자산 얼마고 최종 자산 얼마고 총 수익률을 마이너스 1.42. 이게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1.42가 났잖아요.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O3 미니도 지금 1.69예요. 1.69.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손실 난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뭐 그룹2라고 해서 더 많이 잃은 것도 아니고 지금 봐서는. 근데 지금 조건이 보면 그룹2가 훨씬 더 조건이 나빠요. 그룹2는 O3 미니에는 일봉 데이터, 시간봉 데이터, 뉴스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보조지표도 훨씬 많아요. 한 거의 뭐 한 열 몇 개가 더 보조지표가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룹2는 뭐 일봉 데이터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뉴스 데이터 없죠. 그 다음에 보조지표도 3개밖에 없어요. 그 안 좋은 조건인데 수익률은 뭐 비슷비슷하게 마이너스가 났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O3랑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이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룹2입니다. 아직 그룹3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룹3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받는 느낌은 이게 AI가 뭐 좋다고 해서 딱히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한 개는 저쪽은 O3 미니고 여기는 그룹2잖아요. 근데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지금 손실 그러니까 확달했을 때, 그러니까 재수 좋게도 확달했을 때 둘 다 걸린 거예요. 같이 걸린 건데, 폭락했을 때. 근데 지금 폭락한 걸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1.42, O3는 1.6, 마이너스 1.6, 뭐
0.2 차이긴 한데 뭐 그건 크게 차이 없다고 보고 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손실이 났는데 그 AI가 투자하기 위한 투자 판단을 위한 그 정보는 O3는 되게 많고 여긴 거의 반밖에 안 되는 정보를 갖고 지금 판단한 거니까 물론 거기 뭐 정보를 똑같이 준다고 해서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건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 뭐 지금 여기 꾸미는 거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그 AI한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꾸미는 거는 또 이게 바꾸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익률 변수 필요 없으니까 이거 빼달라 그러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빼달라. 왜냐면 요 위에 있거든요. 이거 하면 되니까 빼달라. 그리고 뭐 다르게 또 이쁘게 아니면 뭐 이게 투자 여기 초정 수익률을 맨 위에 뭐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표시할 테이블도 필요 없죠. 이것도 빼달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명령을 자꾸 해서 애한테 자꾸 수정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쁘게 나오니까. 그리고 디자인도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이쁘게 만들어 줘라고 하면 이쁘게 만들어 줍니다. 아이콘 넣어서 이쁘게 해줘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니까 그거 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 뭐 이렇게 해보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이걸로도 뭐 충분하니까. 자, 이렇게 뭐 해봤고요. 간단하죠. 파이썬 파이썬이 아니고 AI한테 얘기하면 한 방에 끝납니다. 제가 느낀 거는 일단은 이거 좀 닫아버릴게. 닫을 때는 항상 여기서 컨트롤 C 먼저 하신 다음에 이거를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지금은 이걸 껐지만 이게 실행되어 있을 때도 만약에 수정 사항이 있으면 그냥 수정하시고 저장하시고 아까 페이지를 리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수정된 게 나와요. 이 연결이 스팀밋을 한번 실행시키면 계속 브라우저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한 걸 그대로 새로 고침하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닫고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고 끄실 때는 항상 이 터미널에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스탑핑 요거 확인하시고 브라우저 창을 닫으시면 된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랩릿 파일도 이렇게 AI한테 작업 지시를 내리면 잘 짜줍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작업 지시를 할 때 AI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작업 지시를 할 때 스트링릿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출력하려고 한다. 근데 이까지만 하면 데이터베이스 명도 모르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종류 모듈을 써서 하는지 모르니까 얘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 명은 뭐고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이거다 라고 하면 요거에 맞춰서 코드를 짜줍니다. 그래서 작업 지시를 내릴 때 프롬프트 짜실 때 쓰실 때 정확하게 쓰셔야지 한 방이 됩니다. 저도 지금 뭐 거의 한 방이 됐잖아요. 따로 수정할 거 없이 오류 없이 다 쓰니까. 그래서 뭐 없는 거는 한번 수정한 거를 다시 전반 파일 근거로 해서 코드 넣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위로도 만약에 디자인적으로 뭐 뭘 빼줘 뭘 더해줘 이런 거로 다 지시사항을 해서 따시면 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그럭3를 계속 쓰고 있는데 속도 면에서도 괜찮고 코드 짜기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짜줍니다. 보니까 항상 코드 짤 때 여기서는 표시는 안 나는데 웹브라우징을 통해서 서치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치 쭉 해서 관련 내용들을 통해서 코드를 짜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라고 해야 되나? 잘 이렇게 깔끔하게 짜주는 것 같아요. 그럭3가 그리고 제가 지금 그럭3를 계속 API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API를 보면 제가 지금 투자 판단도 돌리고 있잖아요. 0.72 받고 저는 막순 줄 알았는데 0.72불밖에 안 썼어요. 150불 공짜잖아 지금. 이거 매달 준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토큰 망창 넣어서 150불 줬는 거 다 써야지요. 공짜인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벌써
방송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여기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있죠. 스탠리까지는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 툴을 이용해서 지금 가상거래 하고 있는 거 요거를 수익률 좀 보이게 안 보여도 되겠다 이제. 그냥 놔둘게요. 아니다, 놔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지금 이거랑 지금 그룹 2로 지금 그 가상거래 하는 거랑 지금 O3 미니로 하는 거랑 이 AI한테 전달해 주는 데이터가 틀리다고. 이 다음 방송에서는 O3 미니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던져주고 똑같이 데이터를 다 똑같이 전달해주고 투자 판단을 받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룹 2는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성능이 좋은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O3 미니가 그룹 2보다 훨씬 월등히 좋은 그거 AI란 말이에요. 물론 그룹 3는 지금 더 좋다고 하니까. 근데 그룹 3가 아직 에펙이 안 열렸으니까 지금 그룹 2를 하고 있는데, 자, O3 미니로 하는 투자 판단이나 하락과 그룹 2로 하는 투자 판단에 뭐 성능 차이가 월등히 나니까 투자 판단도 O3 미니가 훨씬 잘할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과연 그런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투자 판단을 하는데 뭐 O3 미니나 그룹 2나 수익률에서 뭐 결론은 저희 투자 판단이니까 수익률만 보면 돼요. 수익률에서 누가 낫냐 그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주고 투자 판단을 시켰을 때 수익률이 누가 낫냐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이 난가? 진짜 성능, 단순 AI 성능이 좋은 O3 미니가 좋은 건가? 아니면 성능과 상관없이 그룹 2도 비슷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낫게 하느냐, 더 잘하느냐, 이걸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편집해서 올려야 되니까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아가던 꿈이야. 스카이워크 하늘을 가르는 장면 자동매매 프로그램 멋지게 돌아가 손을 대고 이룬 성공의 찬란함 한번 들어봤어 문제 잔툴 비트코인 파도 속에 나의 꿈의 줄 희망은 키보드에 달려 빛나리 미래 바꾸는 작은 시작이야 한번 들어봤어